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주 영하 9도, 전주 영하 4도 등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0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날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는 내내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찰이 숨진 준이 양의 아버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 동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고 씨가 준이 양을 폭행했다는데 이때 휘두른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준이 양의 아버지 고모 씨는 지난해 3월 딸의 복숭아뼈를 세게 그리고 수차례 밟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 동거녀 이모 씨를 힘들게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준이 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이 양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매우 허약해진 상태였다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드러난 갈비뼈 골절도 폭행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만으로 학대치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학대로 준이 양이 숨졌다는 게 입증되면 이들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는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검증을 거쳐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용담호 교각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의 관리사무소는 이런 결함을 발견하고도 4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용평대교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 남원사무소는 지난 2013년 10월 이 교각에서 상태평가 D등급의 중대결함 82건을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당시 남원사무소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4년 넘게 문제를 묵인,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대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안에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을 어겼습니다. 코스트 오염을 최소화시키려고 갈수록 기다리다 보니까 법령 여지는 없어서 좋아요. 전주사무소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사무소는 지난 2015년 10월 말 김제시 만경읍 내주교차로 교각 슬래브의 파손을 발견하고도 2년 넘게 보수공사는커녕 원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사무소는 공사비 산정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2016년 완주군 소양면 해월 1교와 2교 통수단면 개선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해 모두 3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십 번의 실정부와 설계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여건이라는 게 설계 현장 여건하고 틀려진 거죠. 국토부는 남원사무소에 용평대교의 보수공사를 즉각 시작하고 관련자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주사무소에는 김제시 교각 파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경고 처분하고 늘어난 완주 통수단면 공사비 전액 삭감과 설계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관리사무소들의 방만한 관리 감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2016년 도지사와 정읍시장 그리고 임실군수가 합의한 옥정호 개발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 구성원인 정읍의 시민대책위가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반대하며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옥정호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옥정호의 수변 개발을 즉시 추진하되 임실의 수상레저 개발로 갈등이 큰
수면 이용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수상 레저단지의 찬반을 따질 민관협의체는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정읍목세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민간단체가 민관협의체 참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개발로 12만 정읍 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일상적으로 띄울 수 있는 수상 레저 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는 식수 안정성을 너무 크게 해치는 문제이고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정읍위원을 참가자 명단에 포함해 절차상 하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해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1차, 2차 회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당시 과반수를 넘겨 회의에 문제가 없다며 참여를 권고합니다. 바깥에서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셔서 민간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옥정호물을 마시지 않는 임실과 전라북도는 수상레저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꿈꾸지만 정읍 시민들은 옥정호가 식수원이라며 개발을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힘겹게 중재를 이끈 옥정호 개발이 정읍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근거를 제시한 용역보고서 부실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칠보발전 취수구는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반면 옥정호 수상 레저단지 예정부지와 6km가량 떨어진 우남 취수구가 17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겁니다. 정읍시민대책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실마리를 제공한 용역 보고서에 부실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5년 7월에 발간된 용역 보고서는 정읍시민들의 주된 취수원을 칠보발전 취수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칠보발전 취수구는 물 조절을 이유로 겨울철이나 농사철에 용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시민대책위는 365일 통수가 불가능한 칠보발전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규정한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365일 통수가 가능한 우남 취수구를 주 취수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남 취수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6km가량 떨어진 임실의 수상 레저단지는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옥정호 우남 취수구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수상 레저 단지는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전라북도는 용역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용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도 그 주취수원을 칠보 취수구로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취수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정읍의 시민대책위는 전라북도가 수상 레저단지를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래저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무술년 새해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금융산업과 탄소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에 옮겨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와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 단추는 수백조 원의 기금을 굴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전주에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새해 들어 설립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설립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전북이 선도하는 국내 탄소 섬유 산업의 육성 정책을 총괄할 정부 기관인 탄소진흥원 설립 법안도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탄소진흥원은 전주의 탄소 전용 산단이 완공되는 때에 맞춰 전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북이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탄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가 비전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진흥원이 생기면 그 국가 차원에서 탄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평. 전북의 미래 성장 산업인 금융과 탄소 산업,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관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 입지자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완주 등 8개 군의 군수 입지자들을 살펴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민주당에서 현역인 박성일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영 변호사와 유이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완주군 의장과 구경석 고산조합장의 거취도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박재환 도의원, 무소속에서는 이동진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자문위원장이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민주당에서는 박우정 현 군수에게 장명식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당은 유기상 전 전라북도 기획실장과 정원환 국화축제위원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부안군은 무소속 김종규 군수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권익현 전 도의원과 김성수 전 부안군 의장, 김인수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와 김진태 부안 수협장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경민 미래 부안연구회장, 이병학 전 부안군수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무소속 신민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김학관 전 임실군 의장, 박기봉 전 남원 부시장, 또 전상두 임실축협장과 한병락 전 뉴욕 부총영사가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진명 전 도의원과 김한기 전 임실군 의원, 한인수 전 도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민주당 황숙주 군수가 3선에 나서는 가운데 강인영 전 순창군수, 장종일 전 효사랑병원 이사장, 최기환 전 순정축협장이 활동 중이고 국민의당에서 양영수 전 군의장과 홍승채 전 서울시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양로 군수가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김현철 도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주군은 민주당 황정수 군수에게 백경태 도의원이 도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이혜연 군의원과 황인호 전 구천동 농협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최영두 군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자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성빈 도의원, 오재만 군의원, 이영숙 최영두 군수 부인, 장영수 전 도의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권건주 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장, 권광열 전 장수 군의원, 박용근 전 도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중점 추진할 5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장수군은 다음 주부터 도시민에게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새해 5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오는 8일부터 장수사과 시험장의 사과나무 3,500그루를 분양합니다. 분양 가격은 한 그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며 최저 15kg에서 30kg의 수확을 보장합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추억의 소리를 수집하는 남원 메모리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한 사진과 육성은 모두 4,800여 점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남원의 다양한 마을 찾아가서 지역 어르신들과 아니면 뭐 마을에서 좀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이야기들 좀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해 농자재와 비료 보급, 교육 등에 68억 원을 투자합니다. 순창군은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2020년까지 1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